안녕하세요. 제석군 주식분석입니다. 오늘은 사실 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오늘 하루 쉬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앞두고 떤 식으로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우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월 달이에요. 일단 상반기를 마감하는 그 시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내일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제 제목을 정한 거는 바닥까지 다녀왔습니다. 2020을 하회했다가 2040에 안착하고 2060까지도 일단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60까지 올라왔는데 또 너무 무섭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안심권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2020에도 못 샀잖아요. 우리 무서워서. 근데 2060에 또 못 산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꺾어져 올라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 있는 시장의 뷰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워낙 매수 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좋은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큰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고요. 낙폭과대주 테마 그리고 스토리 있는 주식 위주로, 그다음에 제가 추가했던 거는 대형주와 바이오 쪽에 일단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베팅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그동안 중국, 일본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한국만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일단은 중국은 조금 예외를 두더라도 다른 나라 증시가 일단 동조화가 가능하다, 한국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펀더멘탈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 바닥 지지될 것 하면서 다우가 2%나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무역 마찰이, 이거 미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겁니다. 이때 제가 6월 5일 6월 4일 날 말씀드렸던 거죠. 5일 하루 방송 쉬었고 연설이 있었는데,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경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우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원화값 1200원 변수는 이제는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왔고, 미중 무역 합의가 증시에 폭발적인 그런 상승을 이끌어 줄지 그 내용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가 지금 저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하는, 6개월째 방송했는데 아직도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많이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S&P도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어. 사실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 121봉, 요 121선을 위로 상승 돌파하면서 일단은 잘 막아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선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니케이는 상승하다가 이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글로벌, 이제 오늘은 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이거 오늘 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 시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상승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하고 있는, 오늘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유로화도 일단 어저께 큰 폭의 변동성 이후에 일단 지금은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유로 셀렉트로 갖고 왔네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마지막에 반등했었는데 일단은 레벨이 한참 다운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외입니다. 중국은 좋아지는 펀더멘탈이 일단 미중 무역 문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워낙 큰 타격이잖아요.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장 중요했던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로서도 한 가지 큰 악재라고 하면 이 중국 시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은, 적어도 금요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환율 같은 부분도 일단은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큰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이고, 좀 작게 말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기가 또.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78원, 일단 중요한 선을 넘지는 않고 1178원까지 하락해주면서 일단 상승 여건은 만들어 놨어요. 코스피 상승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 상승할 때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뭐 미미하지만 일단 뭐 잡주 위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단 702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시고요. 어차피 하루 쉬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한국 코스피를 이렇게 보면 코스피 200, 코스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마찬가지이긴 한데, 한국 이렇게 보면 일본과 홍콩, 그다음에 중국, 대만, 베트남까지 이렇게 보시면 사실 베트남 증시가 요새 아주 하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올라서 사상 최고치 찍고 떨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서 3개월, 1개월, 그다음에 하루는 조금 의미가 없겠죠. 1개월과 뭐 6개월 수준으로 보면은 베트남이 그렇게 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큰 폭으로 상승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1년 단위로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구나.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 6%대, 한국은 여전히 1, 2%대에 머무르고 있고, 일본, 홍콩, 뭐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장입니다. 1개월 단위로 봐서도 사실은 거의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5, 6%대 기본적으로 하락을 했고, 일단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일본과 중국, 한국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개월도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선진국들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해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흔히 분위기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도 뭐 빠진 데가 없었고, 1년 단위로는 더 말할 게 없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이 일단 뭐 선진국 그리고 뭐 북미, 독일, 유럽 쪽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려고 제가 한번 캡처를 해왔고요.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일단 4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약간 한 달 조금 더 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는 뭐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좀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시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5월 한 달에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올라오나 싶더니만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월 한 달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시장에 관심이 없었구나.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샀구나. 분명히 어떤 임팩트가 있는 차트 같아서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기관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어요, 시장에서. 제가 뭐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맨날 좀 예전에는 공매도를 할 때 외국인들이 거의 50% 이상, 50%가 뭡니까? 거의 외국인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70%. 최근에는 기관이 더 많이 합니다, 공매도를. 통계도 예전에는 보여드렸었는데 기관이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기관 순매수는 제외하고 외국인 순매수는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뭐 호텔신라, 삼성 엔지니어링 다 한 번씩 짚어드렸던 대형주 위주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봤던 종목들은 남선알미늄이라고 있었네요. 팔았던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파워로젝스, 슈프리마가 지문 인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ABL 바이오, 게임주 이렇게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네요. 그리고 요게 있었어요. 위즈윅 스튜디오. 제가 한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뒤에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기간이 크게 의미가 없고 개인들 바치죠. 개인들 싸움입니다. 개인들 소싸움 하듯이 누가 더 세냐. 그래서
우르르 이쪽 바이오 갔다가 또 우르르 테마주 갔다가 또 우르르 뭐 돼지 열병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이 좀 무의미하긴 한데 외국인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6월 5일날 이제 마감 동향을 보시면 이제 조금 고무적이에요. 또 외국인들이 샀던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다 하루 만에 차익으로 돌아섰습니다. 기계 마찬가지, 건설 마찬가지, 서비스업, 그다음에 운송장비, 전기전자,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좋게 보기 힘든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사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너무 나쁘게만 사실 이것만 하나로만 보면 누구든지 이 시장이 안 좋습니다.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빠지면은 그거 보세요 빠졌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기회는 또 이런 데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제 후행적인 지표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시장에 그렇게 나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이런 베팅 할 때는 이렇게 안 좋을 때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팔고 나왔지만 내용은 사실 뭐 앞에 있듯이 다 골고루 빠졌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 5월달에 차트 5월달에 이제 그 관심 종목들은 일단은 대부분 수익이 났었다고 저도 보여져요. 이거 뭐 따로 추가하거나 몰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은 대부분 차익 실현하는 걸로 하시고 종목을 새로 또 발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들. 메커스 테크위닝도 안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메커스만 또 못 올랐고 메커스는 수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테크윙 쪽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하루 이틀 사이였고 KG이니시스와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많이 올랐어요. 한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얘도 수익 실현하시고 GS건설은 일단은 보류입니다. 일단은 계속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가로를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고 스트리런과 헬스케어는 바이오 쪽에 5월달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일단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뭐 어떤 펀더멘탈이 어떻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큰 것들은 신라젠과 더불어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원래는 뭐 차익 실현하라고 잘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 포트만 보여드리면 사실 이것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안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렇죠. 이 보세요. 메디톡스는 들어갔으면 정말 큰일 났었습니다. 메디톡스 우리 말씀드렸죠. 요거 더 담는 게 아니라 뭘 담느냐 일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말고 일생활건강을 보시라. 근데 건강이 아니라 우선주를 보시라.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오른 것 같네요.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 거는 제가 뒤에 매트릭스로 보여드릴 거고 일단 HLB 그 다음에 ST큐브 자주 보는 종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5일 전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뭐 안 오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몇 개 없는데 이거 뭐야 휠라코리아 매도 의견 드렸던 거네요. NC소프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빠졌던 거 위주로 보면은 인크로스는 뭐 KNW가 또 많이 빠졌네요. 역시나 이 레포트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일단 매도 사인인 것 같습니다. 좋다 하면은 팔아야 되는 시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만도 그동안 못 올라왔던 만도와 SL 그리고 현대차는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죠. 어느새 12만원 추천드린 이후로 14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5% 가까이 실리콘웍스도 일단 저도 계속 홀딩하고 있어요. 못 팔았기 때문에. 근데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3~4%대 수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G이니시스와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 잘 들어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위즈익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16,000원, 17,000원대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A스토리 말씀드렸죠. 공모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분은 4%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40%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오랜만에 또 말씀드려서. 일단 이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A스토리가 이제 킹덤 만드는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뭐 이틀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저도 그냥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좀 의외의 또 의문의 1승입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여러 개 놔두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신경 안 써도 이 중에 오른 것만 팔고 나오고 다른 거를 또 새롭게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HLB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도 많이 빠진 게 있으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도 이제 제가 딱 쬐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저점을 오기 전에 많이 올라 있어서 그 부분 조금 그렇습니다. 단기순이익이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 기관들이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물 같은 이제 매트릭스를 공개해드렸고, 일단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LG 디스플레이는 환율이 빠지면서 일단 차익 실현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도 1% 정도 하락을 했고, 앞에 있는 매트리스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다 추천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흐름을 보시라. 실리콘웍스도 약간 주춤했어요. 차트가 요때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 차익 실현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산업건강 우선주, 전자도 또 많이 빠지네요. 역시 요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고점이. 그래서 고점이 대비를 했었어야 됐나 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뮤직 스튜디오는 많이 올랐고요. 어느샌가 이렇게 올랐어요. 저도 이거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커스를 기대하는데 수급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올라온다면 거래량이 그때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KG니시스는 일단 NHN 한국사업결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레포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종목입니다. 이런 거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또 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요거는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서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인데 일단 지금까지 와서도 담는다고 하시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뚫고 올라갈 만큼 좋은가? 라는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 신라제는 또 잘 가다가 이렇게 되는 모습. 그렇지만 바이오를 또 담으신다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태클링도 그동안 왜 못 올랐어? 하는데 또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막판에 빠지는 모습. 말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또 시장 정리를 하고요. 큰 펀더멘탈이나 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새롭게 발굴하는 종목들은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또 말씀을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트 여러 개 잘 담아 놓으시는 거, 인버스도 한 번씩 담아 놓으시는 거, 2020을 저점으로 조금 강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내일 시장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